남편을 가평계곡에서 익사시킨 후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다 덜미를 잡힌 희대의 사이코패스 살인마 이은혜. 최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살인마 이은혜에 대해 몰랐던 사실들을 알아보자. 잠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1991년 무남동녀 외동딸로 태어났으며 국가보조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가난한 장애인 부부의 슬하에서 자랐다. 초등학생 시절까지는 부모와 함께 평범하게 살았으나 이웃의 증언에 의하면 중학생 때부터 가출과 성매매 등의 일탈을 일삼아 왔다고 한다. 이은혜 사건은 일본에서 일어난 1986년 두고꽃 살인사건의 범인 카미야 치카라와 흡사한 점이 많은데, 보험금을 노리고 배우자를 살해했다는 점과 보거독인 테트로도톡신을 범행도구로 사용했다는 점이 유사하다. 다만 이은혜의 경우 보거독 살인은 미수에 그쳤고 카미야 치카라는 보거독과 투구꽃의 독을 같이 사용했다. 투구꽃 독과 보거독이 동시에 체내에 들어가면 서로 반대되는 호르몬이 분비되는 기량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망을 지연시켰으며 그 시간 동안 알리바이를 만들었다. 그 후 보험 사기로 의심을 받아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자 억울함을 주장하며 스스로 언론사에 제보하였고, 이것이 덜미를 잡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도 같다. 투구꽃 사건은 향후 상세한 내용과 함께 시청자분께 알려드릴 예정이다. 엠번빵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은혜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조주빈은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등의 혐의로 징역 4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내용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말고 진술을 거부하라는 취지의 조언이 담겨 있었다. 이은혜가 굉장히 유명해지니까 조주빈 본인이 그 전에 유명했던 사람으로서 주제넘게 충고한 게 아닌가 싶다. 2008년부터 2009년 초까지 인천광역시에서 수차례에 걸쳐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후 남성이 씻는 사이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범행을 반복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은혜가 훔친 금품의 총액은 약 400만 원으로 추산된다. 지난 4월 익명의 A씨가 8년 전 이은혜에게 당했던 사실을 온라인에서 밝히기도 했다. 과거 이은혜와 인천 주안의 한 모텔 근처에서 만나 대가를 지불한 뒤 관계를 맺었고, 이어 E씨의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등장해 내 여자친구한테 뭐하냐고 따지며 문을 잠근 뒤 휴대폰을 빼앗아 알몸 사진을 찍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근처 ATM에서 300만 원을 인출해 이 남성에게 건넸으며 이 남성이 공범 조연수라고 했다. 2010년경 당시 19세에 이른 나이에 혼전 임신을 한다. 임신 중에도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었고, 이어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등의 기행을 일삼았다. 2011년 1월 15일 딸을 출산했고, 이웃 주민의 말에 의하면 딸은 이은혜의 모친이 키우고 있다고 한다. 또 이은혜는 중학생 때부터 밖에 나가 성매매업소에서 일을 하고 집에 아예 안 들어오기도 했는데 자식과 왕래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은혜의 팬카페가 발견되기도 했다. 팬카페의 이름은 이은혜 팬톡방, 은혜, 이은혜 팬클럽, 가평계곡 이은혜 팬톡방 등이었으며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50여 명이 참여한 상태였다. 어떤 단톡방의 공지글에는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라고 되어 있었으며, 솔직히 이은혜가 잘못한 게 있다면 너무 예쁜 게 죄라든가 이은혜씨 힘내시길, 비키니 사진 보고 반했습니다 등의 선 넘는 미친 글들이 올라오고 있었다. 이은혜의 살인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스노클링 사고로 사망한 이은혜의 전 남편 E씨는 인천 주안동의 호스트바 땡땡땡에서 일명 오빠 선수로 일했다. 2011년경 일대 보도방에서 일하고 있던 동갑내기 이은혜가 손님으로 찾아왔고 둘은 교제를 시작했다. 2012년 E씨와 이은혜는 동거를 시작하였고, 이은혜는 훈련소 입소를 기다리던 E씨에게 신혼여행 겸 입대 기념 여행을 제안한다. 이후 E씨는 스노클링 사고로 사망하게 된다. 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고 윤상엽 씨를 살해하기 위해 1차 시도로 타이어 펑크를 내 교통사고를 유발하려 했으며, 2차 시도로는 양식보거에 독을 사용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3차로는 낚시터에서 고의로 등을 밀어 익사시키려 했으나 실패하였고, 가평계곡에서 4차 시도를 한 끝에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은혜는 2002년 3월 방영된 MBC 러브하우스에 출연했었다. 해당 프로그램은 방송인 신동엽과 건축 디자이너가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을 찾아 집을 개조해 주거나 선물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당시 방송은 이은혜의 효심을 조명했었다. 이은혜는 부모님의 휠체어를 보관하느라 자신의 방을 쓸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부모님과 방을 같이 쓰는데 제 잠버릇이 심해서 죄송하다고 말해 진행자들의 칭찬을 받기도 했다. 당시 신동엽은 이은혜에게 여우 같은 지지배라고 했었는데 20년 앞을 내다본 선거아닌 듯하다. 이은혜가 받은 건 관심과 배려였는데 돌아온 건 살인이었다니 참 당황스러운 시츄에이션이지 않나 싶다. 이은혜는 바보짓만 아니었으면 정말로 잡히지 않았을 확률이 높았다. 먼저 범행 수법의 허술함이다. 보험 사기 사건이 대부분 그렇듯 이은혜를 가장 먼저 의심한 인물은 보험조사관이었다. 이 직원은 한 인터뷰에서 수상한 점은 크게 3가지였다며, 생명보험 계약 기간을 만 55세로 짧게 잡은 점, 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점, 여러 보험의 수익자가 모두 이은혜라고 명시된 점을 지적하며, 이은혜는 가입자가 빨리 사망하길 바란 것 같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보험 계약 기간을 종신이 아니라 55세로 한 것이 가장 이상했다고 한다. 그리고 사건이 난 경기도 가평군의 용속폭포는 워낙 유명해 낮에는 붐비는데 굳이 안전요원이 철수하고 어둑해진 오후 6시가 넘는 시간까지 머무르다 다이빙을 했다는 사실도 너무 수상했다고 했다. 두 번째는
범죄 대가인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접근 방식이다. 범죄심리 전문가 이수정 교수는 이은혜는 결정적으로 윤 씨의 사망 보험금이 나오지 않자 방송사에 이를 제보했다가 거꾸로 자신의 범죄가 드러나는 실수를 했는데 이는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세상 물정 인식이 떨어져 생긴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은혜와 조연수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동시에 피해자 윤 씨에게 입양돼 상속권을 갖게 된 이은혜의 딸에 대해 입양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2년 3개월의 결혼 기간 동안 윤 씨와 이은혜 딸은 입양 신청과 허가를 위해 법원에서 만났을 뿐 그때 외에는 아무런 교류를 하지 않았다고 하며 단 하루도 같이 살지 않았다고 한다. 법원이 입양 무효 판단을 내릴 경우 이은혜의 딸은 윤 씨의 자녀로서 상속권을 모두 잃게 되며 숨진 윤 씨에게 상속될 재산에 대한 대습 상속 권리 역시 사라지게 된다. 이런 유해 사건에서는 현행법상 수직적 가족관계, 즉 혈족관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말소시킬 수 없다는 점이 항상 근본적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엄밀히 말하면 법률상 불허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다툴 수 있게 하는 법률 조항이 아예 없는 것이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혈족관계에 대하여 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하고 나아가 혈족관계 성립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이를 말소하여 서로가 타인인 관계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법률 조항을 만들어 주어야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본다. 억울하고 가여운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이은혜. 이젠 그 죗값을 부디 다 치르고 이 사회에서 다시 볼 일이 없길 바란다.